자, 이틀 전 전북 익산사 미륵산 정상에서 여성 이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자, 그 시신 유기 피의자 검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륵산의 정상에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한 등산객이 이제 산을 가다가 갑자기 낙엽에 덮인 사람 시신으로 추정되는 이제 좀 모습이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일단 그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 여성의 통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CCTV 기록 등을 확인해서 그 피의자로 보이는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해서 붙잡았습니다. 70대 남성인데요. 일단 긴급 체포된 상태고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아직 신청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찰은 뭘 근거로 이 사람이 이 시신 유기의 어떤 피의자다 이렇게 특정을 한 거죠? 일단 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이 이제 주요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시신이 발견된 이 피해자, 이 7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고 온 장면, 그리고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이제 CCTV에 찍혔는데요. 이 영상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에 이 피해 여성을 자신의 이제 아파트로 데려온 뒤에 5일 자정쯤에 숨진 여성을 부축하는 듯 끌고 자신의 차에 태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경찰에 따르면 자신들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범죄 행각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같이 함께 있었던 아파트의 CCTV 등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아파트 CCTV 내용에 따르면 헌옷 수거함에 이제 피해 여성의 옷을 수거함에 넣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차량에 이제 시신을 가져가서 차에 싣고 출발하는 모습, 또 미륵산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전부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직까지 그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헬기장 인근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상당 부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한 정황들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주변 취재 등을 통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내용들, 공통적으로는 목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로 보인 줄 알았다, 그렇게 좀 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목사인지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부부관계는 아니고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한 언론 등에서는 좀 사이비 목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시민 인터뷰를 담아서 보도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종교적인 문제인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또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 70대 피의자가 재직하는 목회를 하는 그 교회 사진도 일단 등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불법 시설물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신 유기는 맞지만, 그러니까 내가 죽이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시신을 이 찍혔으니까 시신 유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통화 기록이나 이제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을 부축하고 숨진 상태로 이제 부축하고 나간 건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한 건 맞지만 내가 죽음의 원인이 된 건 아니다, 내가 살해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시신을 유기한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한 게 아니고 숨진 상태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신을 산에다가 유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더라. 그 얘기가 일단 맞다고 전제를 하면 신고를 해야지, 그걸 왜 자기가 유기를 하러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힘든 방법을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요. 신고만 하면 그럼 바로 이제 다 처리를 해줄 텐데, 예. 본인이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여성의 죽음과 본인이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바꾼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증거와 논리를 들이대면 내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나 이것까지는 내가 수긍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자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범인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람 죽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만약에 죽였다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는 팩트니까 나는 유기를 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사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파트 이제 그 단지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이 여성의 옷을 전부 다 이렇게 버렸다든가 아하. 또는 이제 이 그 시신을 보게 되면은 그 시신에게 남성의 옷을 입혀가지고 위에다가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놨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다 이제 드러난 거니까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본인이 이제 수긍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이런저런 뭐 이유를 대면서 범행 동기를 얘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 시신의 말이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신의 온몸에 멍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어떤 말을 할지 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체입니다. 아, 그렇죠. 이 사체 부검 소견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체의 객관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소견을 보니까 사망 원인이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수의 견해인데요. 그러면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저 타박상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지금 이 피의자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죄명입니다. 이게 상해치사가 될지 아니면 살인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타박상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뭐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퇴마의식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박상에 생긴 경위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일들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결국 당사자들의 이 관계 그리고 이 목사라는 사람의 정확한 실체 이런 예.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약간 좀 지금 언론 보도가 좀 산발적이긴 한데 이 다른 교회 성도였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했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라더라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런 추측도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주는 상황에서 어떤 뭐 병 치료를 위한 안수기도 아니었냐.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면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그렇죠.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멍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기도라는 명목으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 뭐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나 치유기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폭행해 사망하는 경우 살인죄 혹은 상해치사죄 죄책을 다 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여성의 몸엔 왜 이런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는가? 결국 이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